철쇠는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료에서 울돌목에 철쇠를 설치해서 일본 전선을 가로막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크게 잘못 주장한 것이다. 명량해전 하루 전날 우수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철쇠를 칠 시간도 없었고 만들 재료도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요한 철쇠를 쳤더라면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 또한 울돌목의 좁은 목에 철쇠를 설치하고 처음부터 일본 전선을 막았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장면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순신의 기함만 앞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다른 전선들도 뿔뿔이 뒤에 처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철쇠가 설치된 목 앞에서 질서 있게 일자진을 펼치고 허우적거리는 일본 전선을 화포로 깨기만 하면 됐을 것이다. 철쇠도 없고 다른 특별한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 전선은 이순신의 강력한 리더십에 흠뻑 빠져서 죽기 살기로 싸웠다.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듯이 그 전날 이순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각자가 잘 싸워줄 것을 다짐시켰는지 모른다. 각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잘 싸워주기만을 바랬다. 사실상 이럴 때는 세밀하고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 없다. 그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닥치면 그냥 싸우는 것이다. 하늘을 뒤덮는 조란탄.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조란탄을 발사했다. 조란탄은 철이나 돌로 만든 지름 2.5cm 정도의 탄환이다. 천자총통의 경우는 400발 정도를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다. 2017년 명량의 현장에서 문화재청이 발굴한 당시 조란탄을 보면 돌로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당시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란탄은 공중에 새카맣게 날아들어 적의 머리 위에 퍼붓는 위력적인 탄이다. 조란탄이 터지자 일본 군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었다. 울돌목으로 몰아넣다. 이순신은 조선수군을 더욱 독려해서 일본 전선을 울돌목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곳은 오늘날 진도대교가 위치하고 있는 울돌목의 병목으로서 무려 10.4노트나 되는 강한 조류가 흘렀고 일본 전선에게 매우 불리한 역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배가 저절로 병목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주 힘들게 노를 저어야만 겨우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거센 역류가 울돌목으로 흘러들어갔다. 일본 선봉장 마다시의 죽음. 이때였다. 안골포 해전 당시 조선의 투항에서 통역관으로 이순신의 기함에 타고 있었던 준사라는 자가 물 위에 떠다니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누군가를 발견했다. 마다시다. 마다시는 안골포 해전에서도 장수로 참전했었기 때문에 당시 같이 있었던 준사가 바로 알아본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마다시였다. 난중일기에도 마다시라고 기록되었고 일본 시코쿠 지방의 다이묘였다. 처음에는 마다시란 자가 구루시마 미치후사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연구 결과 구루시마가 아니라 마다시로 보고 있다. 이순신은 김돌손으로 하여금 사조구를 던져 떠다니는 마다시를 건져 올리게 했다. 그리고 즉각 마다시의 목을 베게 하고 그 목을 돛대 맨 꼭대기에 걸어 일본 수군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장이 죽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대장이 무너지면 그 충격적인 여파는 곧
부대 전체를 갈라지게 만든다. 심리적인 효과는 정말 큰 것이다. 일본 측 자료인 고산공실록에 따르면 마다시가 죽었을 때 일본 수군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다시의 부장이었던 모리 타카마사도 물에 빠졌으나 겨우 구출되었고 주변의 많은 일본 수군이 부상을 입었다. 이제 일본 수군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슬슬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왔던 명량해협을 두리번거렸다. 역전의 기회가 왔다. 이때가 오후 2시 30분경이니 오후 1시에 썰물로 바뀐 조류는 매우 빠르게 일본 전선 방향으로 흘러들어갔다. 일본 전선에서 보면 강한 역류다. 본래 조류가 방향을 바꾸면 최초 1시간 정도는 최고 속도의 반에 이르는 매우 빠른 속도를 낸다. 자, 이제 때마침 적장도 죽었고 조류도 유리하게 바뀌었으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는가? 조선 수군들은 이순신의 명령에 의하여 일제히 북을 울리며 지자포, 현자포와 각종 화살을 빗발같이 쏘면서 맹렬히 공격했다. 발포하라! 발포하라! 조선 수군은 기회를 맞아 그야말로 죽기를 작정하고 덤벼들었고 일본 수군은 요행이 살기를 구했다. 조선 수군은 말 그대로 필사즉생이 되었고 일본 수군은 필생즉사가 되었던 것이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전의, 즉 전투 의지다. 만약 이것이 상실되면 그 순간에 와르르 전체가 무너진다. 한두 명의 도망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염 효과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이때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줄다리기 게임을 할 때 한 번 무너지면 그대로 줄줄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짧은 시간에 초전의 기세를 잃어버리고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이순신의 명량해전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량해전은 부대원들의 싸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전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해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마음싸움이다. 졌다 생각하는 순간 지는 것이고 이겼다 하는 순간 이기는 것이다.